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데이터 타입에 대한 실습을 좀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대부분 콜렉션 타입이라고 합니다. 콜렉션 타입. 이 콜렉션 타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의 변수에 그 여러 가지의 값, 두 개 이상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튜플 타입, 그 다음에 셋 타입, 딕셔너리 타입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타입에도 자 하나의 리스트 타입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콜렉션 타입이고요. 자, 그런데 이 리스트 타입, 튜플, 셋, 딕셔너리 이 네 가지 데이터 타입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리스트 타입의 경우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 들어오는 순서가 유지된다. 입력되는 순서가 유지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이 변경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복 멤버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튜플의 경우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한다라는 특징은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입력 순서가 유지가 되고 단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값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 멤버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튜플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한번 선언이 되고 나서 변경을 허용하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셋 타입은 마찬가지로 그 콜렉션 타입인데 이 셋 타입은 인덱스가 없어요. 접근 인덱스가 없고 입력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단 좀 차이점이 있다면 중복 멤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좀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딕셔너리의 경우는 이 세 가지 타입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키하고 밸류 쌍으로 된 데이터 그 멤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 타입은 입력된 데이터의 순서를 유지를 하고 또 값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복 멤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키 값의 경우는요. 그래서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실습을 좀 보여드리고 실습을 하면서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유용한 함수들 한번 실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실습 환경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리스트는 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는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배열하고. 이 배열의 경우는 그 각 값들이 들어가는 밸류들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스트의 경우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도 허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라는 리스트를 만들 때 이 대괄호를 열면 이제 리스트가 하나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로 숫자 5개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숫자 5개를 관리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들을 멤버들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3, 4 인덱스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A의 뭐 0번째, A의 1번째, A의 4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멤버를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이 리스트의 경우는 음수 인덱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A의 -1, A의 -2, 뭐 A의 -4 이런 식으로 하면 각각 마이너스 인덱스에 해당하는 멤버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리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타입,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멤버로, 밸류를 멤버로 생성할 수 있고,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 리스트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정수도 넣고, 자, 문자열도 넣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또 다른 리스트를 이렇게 중첩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전혀 에러가 안 나죠. 배열의 경우는 에러가 납니다. 하지만 리스트의 경우는 이렇게 유연하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0, 1, 2, 3이죠. 3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까지만 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하면 멤버들이 리스트의 멤버들이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첩 리스트에 대한 값을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첩 리스트의 경우에 자, 우리가 프린트 b에 0, 1, 2, 3번째잖아요. 세 번째에 이제 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의 첫 번째, 0번째,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0 이렇게 하면 바로 true가 이제 출력이 되고 첫 번째라고 하면 이 그죠? 3.13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죠? 첫 번째 멤버로 가서 거기에서의 인덱스를 가르쳐 주면 이렇게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선언이 되어 있는 멤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수 인덱스, 그 다음에 중첩 리스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생성하고 그 멤버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append 함수다. 리스트에 appen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라인 단위로 우리가 그 값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복된다 그러면 커마 연산자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파이썬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슬라이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컬렉션 타입의 특징이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멤버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슬라이싱 기능을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해서 부분 리스트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을 이용해서 그 리스트의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특정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는 뭐 5개 이런 식으로 작게 예제를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0부터 뭐 두 번째까지다 이렇게 되면 자, 실제로는 0부터 0번째 인덱스부터 그죠? 1, 2 인데 2-1 여기 보면 end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의 멤버를 그죠? 멤버를 리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1과 2 이렇게 출력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 우리가 시작과 끝은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시작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 자, 우리가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번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번이면 0, 1, 2부터 끝까지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수 인덱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자, 나는 1, 2, 3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프린트 A. 자, 처음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1, 2, 3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것이 슬라이싱입니다. 이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넘파이에 갔을 때 또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입력 데이터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입력 데이터를 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 데이터를 B라는 데이터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슬라이싱 기능을 쓰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 실습에서 아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자, 리스트의 경우는 자,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꺼집어내서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반복을 통해서 이 멤버들을 꺼집어내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많이 사용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반복 기능, for문이라든가 이 while문을 통해 가지고 리스트 요소에 접근을 해서 멤버에 접근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A는 5개, 자, 5개 멤버를 가지는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자, 각각 아이템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을 출력을 해달라 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있을 때까지 출력을 해달라. 끝까지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고요. 또 while문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while의 경우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덱스를 접근하려면 while i가 a 그죠? 길이만큼 그다음에 i는 i 플러스 1 하나씩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프린트 a의 i번째 인덱스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멤버들을 하나씩 출력을 하게 됩니다. 포문의 경우가 좀 더 단순하죠. 그죠? 이렇게 멤버에 대한 접근 방법 간략하게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인데요. 튜플은 그 리스트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 엘리먼트를 생성할 때 대괄호가 아니고 소괄호를 이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튜플 내에 이 멤버 요소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거 소괄호 열어가지고 자 1, 2, 3, 4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리스트를 접근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동일하게 접근이 되죠? 네, 접근이 됩니다. A0, A1, A4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슬라이싱도 가능하죠.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프린트 A 0부터 뭐 두 번째까지 두 번째부터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음수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죠? 단 이 튜플의
멤버의 값을 인덱스에 접근해서 변경하려면 에러가 납니다. 잠깐만요. 네, 에러가 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알아보시는 게 타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면, 그죠? 얘는 투플이죠, 투플. 투플. 타입이 이제 투플인데, 투플에 있는 멤버에 접근해서 우리가 뭔가 값을 변경하려면 에러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투플의 용도는 이 데이터들이 서로 그 디펜던시를 가질 때, 의존성을 가질 때, 그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예제를 이렇게 들었지만 사람이라고 칩시다. 하나의 레코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하나의 레코드를 튜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자 김태경이라는 사람, 남성, 그다음에 인천, 이 지역은 인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태경이라는 사람의 성별을 여자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속성 관점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할 때 우리가 투플이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플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그 원자성을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투플 레코드 개념을 좀 아신다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타입이에요. 딕셔너리는 키 밸류 쌍으로 저장되는 해시 또는 맵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말합니다. 이게 딕셔너리 타입의 변수는 이렇게 선언한다라는 거죠. 변수, 그다음에 중괄호, 그다음에 키 밸류, 커마를 통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김이라는 사람은 90점을 맞았고 이라는 사람은 85점, 박이라는 사람은 95점 이런 식으로 되는 저장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코어라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고 자 딕셔너리는 자 중괄호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키를 김이라는 키 값하고 밸류는 90 그리고 또 다른 멤버는 자 리라는 키 값에 대해서는 85점 그 다음에 박이라는 키 값에 대해서는 95점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딕셔너리가 하나 생성됩니다. 하면 자 dict라는 타입이 하나 변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자 스코어에 자 대괄호를 열고 김이라는 키 값을 입력하면 김에 해당하는 밸류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딕셔너리의 값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스코어에 자 키값 만약에 김이박 조라는 사람에다가 98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자 딕셔너리에 멤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멤버 추가가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 값만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되고 뽑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자, 이 밸류 값만 또 출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스코어 키 값을 스코어 딕셔너리 키 값만 뽑아 놓으려면 스코어에 그다음에 키즈라고 하면 스코어의 키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관리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스코어의 밸류만 우리가 출력을 하려면 스코어의 value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자, 밸류와 키
키와 밸류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멤버를 이렇게 멤버 단위로 우리가 출력을 관리를 하고 싶다라면, 자, 스코어에 그다음에 아이템이란 말을 씁니다. 아이템. 그다음에 스코어의 아이템즈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멤버 단위로 이렇게 관리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출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터레이터, 반복을 통해 가지고 키 값을 출력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밸류 값을 출력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아이템의 키 밸류를 동시에 출력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키 값을 어떻게 출력하냐 한번 볼까요? 자, 키 값은 자 x 키라고 할게요. in score 이렇게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스코어 딕셔너리에 있는 키를 가져와 달라. 디폴트가 키입니다. 이렇게 키. 그렇게 하면 키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가져오려면, 자, 밸류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접근했냐면, 자, 딕셔너리에 키 값을 입력을 하면, 자, 딕셔너리에 키 값을 입력하면 밸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똑같습니다. 그죠? 자, for key in score. 그죠? 그 다음에 print score에 키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밸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하죠? 예. 그 다음에 키와 밸류를 동시에 우리가 한번 출력해 보자. 키와 밸류를 우리의 아이템이라는 우리가 메소드를 이용하면, 자, 그죠? 아이템 그 멤버 단위로 출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프린트 자 키는 키, 그다음에 밸류는 밸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동시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타입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타입 키. 타입은 어떻게 되나? 당연히 문자열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열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딕셔너리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남은 이제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set이라고 있습니다. set, 그죠? 이 set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t이라는 것 자체가 집합이잖아요. 집합은 원래 원칙적으로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et은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입력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중복값 허용하려면 그거를 막으려면 정렬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요. 순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덱스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따로 연산을 할 필요 없이 이 set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을 한번 볼까요? set. 그래서 set이라고 하면 s라고 하고, 자, 중괄호로 이제 선언을 합니다. 1, 2, 3 하면 이제 set 변수가 생기고, s 이렇게 하면, 자, set 타입이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set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멤버를 가지는 셋이다 했을 때, 자, s에 add라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자 5를 추가해 봅니다. 자, 그러면
5가 추가됐죠. 자,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3이라는 것을 3 멤버 3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S에 add에 3 했더니 3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가 안 되고, 그죠? 중복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복 허용을 안 할 때, 안 하고 싶을 때는 set 변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별도의 로직을 돌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코드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추가를 합니다. 1, 2, 3, 4, 5, 4까지 있는데, 자, 4까지 있는데 만약에 5, 6, 7, 8 이런 식으로 9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멤버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 2, 3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을 넣더라도, 그죠? 중복값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문자열.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은 이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C 언어나 이런 데서는 문자, 하나의 문자의 경우는 싱글 코테이션 쓰고 문자열의 경우는 더블 코테이션을 쓰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그냥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싱글 코테이션 가지고도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 A는 A, B, C, D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선언이 되고요. 똑같습니다. A, B, D. 에러가 안 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문자열도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똑같아요, 그죠? A 0, A 1, A 2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각각이 문자열의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인덱스 접근이 가능하다. 이제 이걸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문자열은 어떤 연산이 가능한가 하면 추가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는 A 플러스 컴마 EF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자, 기존의 문자열의 더하기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가 아니고 연결해주는 컨카테네이션의 연산자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EF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우리가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C는 자, A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구분자를 커마로 이용하시면 자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 문자열이 자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이 되고 자 타입 C 이런 식으로 자, 리스트가 되죠. 자 문자열과 리스트 타입의 차이점. 자, 문자열의 경우에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문자 단위로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터레이션 이 리스트가 되면 이 멤버 단위로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문자열 단위로 이렇게 문자 단위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C에서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돼버리면 이제 단위가 문자가 아니라 그죠? 이 멤버 리스트의 멤버 단위로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좀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과 관련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함수들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자주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입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역할이 달라지고 특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입이라는 함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쭉 하나 타입, 다양한 타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도 만들어 보고요. 리스트는 대괄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배운 게 튜플이고요. 튜플은 소괄호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중괄호인데 키와 밸류, 그죠? 키와 밸류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셋 값은 그냥 딕셔너리긴 한데 딕셔너리하고 동일하게 중괄호긴 합니다. 그죠? 대신에 값이 그냥 커마로 이어져 있어요. 키와 밸류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게 뭔가 하면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5가지 데이터 타입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스트링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배웠고, 하나 더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중첩 리스트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매트릭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각각의 우리가 타입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타입이라는 A, 타입 B, 뭐 타입 C, 타입 D, 타입 E,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스트링, 리스트 이렇게 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리스트에 대한 그 1차원 리스트 그 값들에 대한 접근은 포문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 중첩 리스트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느냐? 중첩 포문을 돌려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행이죠. 이렇게 하고 컬럼로 하면 자, 그죠? 2차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쭉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자열과 딕셔너리를 선언 후에 그 리스트로 변환해 주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문자열과 좀 전에 봤죠?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해 주는 경우, 자, A는 뭐 문자열 hello python 이렇게 놓고, 딕셔너리는 자, 딕셔너리 이렇게 선언했죠? 김 리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이것을 리스트 타입으로 우리가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리스트 A, 리스트 리스트 B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문자열이 그죠?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딕셔너리의 키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이것을 또 자, 리스트를 만들 때 이 딕셔너리의 경우는 우리가 키와 밸류만 추출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 B의 경우는 keys라는 함수를 포함한 거고, 리스트의 B에 어떻게 해야 되죠? B에 뭐였지? 키였고, 그 다음에 value, 그죠? value주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자, value를 가진 리스트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리스트인데 b에 아이템즈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 두 가지를 키와 밸류 쌍을 가지는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리스트로 만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열 처리, 숫자를 문자로 바꾸고 문자로 숫자로 바꾸는 거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경우, st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 숫자를 문자로 바꾼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그죠? 문자 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수형이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리스트를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str인데 리스트 1, 2, 3을 우리가 출력을 하면 자 1, 2, 3이 뜨는데 얘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입 쳐주면 되겠죠, 그죠? 하면 이제 보여지는 것은 마치 리스트 같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타입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자, 리스트에다가 문자열을 더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볼까요? 하나 더. A는 1, 2, 3. 이게 될 수가 없죠. 그죠? 리스트와 문자열은 우리가 연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문자열로 변화해주면 이게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곱하기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반복 연산으로 뭐 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반복 연산.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 문자열에 대한 연산은 반복과 연결해주는 연산의 특징인 거예요. 그죠? 숫자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문자열과 숫자를 더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타입이 다르니까 에러가 나죠.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이 되도록 그죠? 타입을 일치시켜 줘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5개 타입에 대한 변환, 그죠?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니까요. 한번 쭉 실습해 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